네, 먼저 우아한 형제들의 CTO로서 맡고 계시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아한 형제들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CTO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우아한 형제들의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 구현체들을 만드는 것, 이런 통칭해서 프로덕트라고 부르죠. 프로덕트 전체를 담당하는 프로덕트 부문의 리더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에 따른 제 올해 목표를 소개해드리면 적절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OKR, 오브젝티브는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서 각종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리고 운영 방식을 효율화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비전과 프로덕트 비전을 수립하고 또 실현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한 형제들이 기술 기업이고 또 그리고 자체적인 프로덕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기업이니까 우한 형제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덕트의 구조나 또는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진화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한 형제들 내부에서 그리고 또 업계 내에서 기술적인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고 증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역할을 그 책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제가 우한 형제들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전공자 출신 CTO로서 전공자에 비해 비전공자 개발자분들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학부는 성균관대학교 여러분들 과 같은 학교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8년 정도 전업 개발자로 필드에서 일하다가 그 이후에 카이스트랑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비전공주였다가 이젠 전공자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학부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던 거는 아닌데요. 대신에 이제 보고 듣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인문학이고 그 인문학적 소양을 그때 좀 더 쌓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어 초기에는 이게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측면으로 작용한 게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좋아서 독학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학습을 해나갔기 때문에 체계성이 좀 떨어지고 기초가 약하다는 한계를 스스로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생각해 보니까 한때 이제 통섭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문제를 한 가지 시각에서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해서 통합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어,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에 따른 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일단은 특색이 있다. 그래서 눈길을 끄는 거는 뭐 당연한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접근 방법 내지는 한 가지 소양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법에 비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스스로도 그리고 남들도 또 기대하기도 하고 또 요구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시도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제 자기 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 다양한 통섭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점에서는 어, 이 얘기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출신이었는데 제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한테 제가 이런 게 제가 깊이도 약간 얕은 것 같고 그리고 전공도 아니어서 소외감도 좀 느끼고 그리고 일종의 스펙 같은 것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상담을 요구를 했더니 전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니면 뭐 미국의 IT 업계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이제 인문학적 소양 또는 영어 영문학과를 비롯해서 테크니컬 라이팅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뒤늦게 소프트웨어 공학적 접근들을 하고 전공을 하면서 얻는 효과가 훨씬 더 특색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강점을 발휘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 이제 그러려면 배우는 속도나 아니면 접근 방법들이 깊이가 빠르게 있으면 되는 거지 기존에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이제 멘토링을 해주더라고요. 저 그 말에 대단히 감명받았었고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좀 전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의 민족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배달의 민족만의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이나 전략이 있나요? 음, 배달의 민족은 저희 서비스이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저희 우한 형제들인데요. 우한 형제들은 음식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회사라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속도감이 대단히 도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빨리 안 오면 불만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상품의 품질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감이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속도감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게 한 건 한 건의 배달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나 또는 고객들의 요구의 변화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저희가 속도감을 중시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익숙해져 있는 DN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감을 기반으로 해서 또 확대해 나가는 서비스들도 예, 그 유사하게 속도를 중시하는 그 속도의 경쟁력을 두는 비즈니스예요. 예를 들면 커머스 영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냥 커머스가 아니라 퀵커머스로 그래서 주문하면 내일 또는 뭐 몇 시간 후에 하루에 두어 번 이렇게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문하면 몇십 분 후에 배달이 되는 퀵커머스라고 부르죠. 저희 브랜드가 비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마트 같은 퀵커머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 속도에 기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 업무의 방식도 여기에 근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 배달을 포함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필요를 이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배달을 해 나가는 것이 우한 형제들의 큰 미션이고 이게 다른 업계의 커머스 쪽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그 기술적인 도전이 있었고 그것들을 응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문화적 DNA에서도 이 속도감을 중시하겠다고 여기고 있고 그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식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아한 형제들의 개발 문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개발 문화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들에게도 조직 문화가 어떠한가로 귀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겠지만 역시나 저희가 성취한 단계들을 봤을 때 저희가 하는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이 표방하는 바를 어느 정도 깊이로 실현하고 있는지는 좀그 미로 짐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을 얼마나 편하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또 내가 짠 코드가 얼마나 편하게 다른 개발자들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소통이 자유로운 느낌적인 느낌 같은 이런 문화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한 형제들에서는 서비스 단위로 구성된 전통적인 조직 구성인 팀, 실뿐만 아니라 직군 단위로 묶여있는 직군 그룹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 개발 그룹이나 웹프론트 개발 그룹이나 서버 개발 그룹이나 등등등등 이런 직군 그룹들이 한 개발자의 입사 후에 온보딩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디딤돌이 되고 이분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녹아들면서 투명하게 그리고 거침없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 개진을 하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직군에 속한 개발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고충이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소통이 가능한 조직 내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작동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한 형제들 구성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리고 IT 업계의 개발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일, 돈,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우한 형제들은 이 세 가지 기준 모두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투명하게 그리고 거침없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성장을 위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직 문화가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아한 형제들의 개발 그룹에서 배달의 민족 앱에서 가장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배달의 민족 앱 또는 서비스는 보면 기본적으로 구석구석의 디테일을 대단히 많이 중시해 왔어요. 네. 앱의 메인 화면에 이제 퀵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메인 화면 저희 그 게이트웨이가 있고 각 영역으로 카테고리를 분기하는 어,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아이콘이 되게 큽니다. 그 아이콘이 보시면 움직여요. 그렇죠? 네, 단순히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콘 내에 예를 들면 민원에 주문을 하게 되면 음, 라이더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때 주문해가지고 라이더들이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요. 네,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단적인 예인데 음, 디자이너 출신의 창업자이시잖아요. 저희 창업자가. 디자이너 출신의 창업자가 심어놓은 디테일을 챙기는 DNA가 있고 이거의 위험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앱 내 구석구석의 디테일을 대단히 챙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근데 디자인이나 UX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저희 사업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 외에도 수천만 명의 저희 주문을 하시는 사용자님들 그리고 저희 이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고 또는 상품을 제공해주는 셀러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상품들을 배송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이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라이더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이해가 걸려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그 이해나 의견이 그냥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체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한 디테일한 조율, 배려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신중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UX부터 디자인부터 그리고 비즈니스의 로직까지 다듬으면서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약간은 천천히 움직인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조율들을 통해서 디테일을 챙겨오면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앱 내에서도 크게 녹아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아한 형제들 개발자 면접 시에 많이 보는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우한 형제들에서 신입 구성원들을 선발할 때 내세우는 그리고 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덕목으로 역량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기술적인 역량이고, 두 번째가 소통에 대한 역량이고, 세 번째가 성장세예요. 그래서 기술적 역량은 이제 경력이 아닌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고 계시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자면 신입 개발자들, 기술적 역량은 경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습한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성취했는지 성취의 수준을 가늠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한 시간을 투입하셨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비슷한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명석한 이해력과 학습력을 갖추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현재 갖추고 있는 기술적 역량의 차이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 역량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통 역량을 보는데요. 저희가 논리와 증거에 기반한 소통을 하는 것이 개발자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기본적인 소양이고 성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성향을 가진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 설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상대적 역량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더 유연하고 효과적이고 설득적인 소통과 관계 설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한 항목으로 이런 소통 역량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입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이든 소통이든 역량 자체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쌓아갈 그 역량들에 비해서 포션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양이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른 성장세,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메타적인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걸 성장세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에 두 역량이 얼마나 가파른 기울기로 발전하는지 보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기관의 리포트나 아니면 저희의 관찰이나 또는 추가적인 테스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성장세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아한 형제들의 개발자들이 갖춰야 할 문과적 소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아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저는 개발자들, 특히 이제 새로이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 개발자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기도 할 텐데요. 일단 보자면 사람의 심리랑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안배를 해두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대상인 기계에 움직이는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논리에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뭐 잘하면 좋은 개발자들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건 좋은 출발점일 수는 있는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우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되고 또 수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일하지 않으면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까지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잘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동료 개발자들과 잘 소통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점주님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라이더님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좋은 개발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능한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좋은 자질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이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각종 인문학적 소양은 모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문학적 소양도 소통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인문학은 사실은 통섭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환경이라고 본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각 그리고 독특한 시각들로 접근하는 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한 건데요. 네. 제가 저희 우한형제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신입 트레이닝 코스들이 있어요. 선발 전에 8주짜리 여름 인턴 코스가 있습니다. 우한 테크 캠프라는 코스웍이고요. 그리고 10개월 코스에 우한 테크 코스라는 곳도 있어요. 이 두 이제 코스웍에 제가 꼭 새로운 이제 참여자들이 오시면 세션을 열어서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도 함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마치 탄소 덩어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결국 단단하고 귀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듯이 이런 8주던 10주던 또는 뭐 4년의 학부 코스든 이 코스 기간 동안에 막대한 이 열과 압력을 스스로가 가해서 크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근데 이제 모든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깨져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충분한 열과 압력을 집중적으로 가해야 이게 마침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코스업을 하시는 학생들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에 본인을 밀어붙일 수 있는 한계치 끝까지 몰아넣고 학습의 강도를 높이고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매주 자신이 몇 시간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투입하는 방식과 효율은 충분히 좋은지 계속 살펴보고 하면서 양이 질로 전환되는, 다시 말해서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정도의 충분한 열과 압력에 이르게 되기를, 그래서 그 열과 압력으로 본인의 본질적인 역량과 그리고 클래스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 흑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열과 압력, 그 열과 압력은 사실 내가 투입하는 시간과 집중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집중도에 더해서 무식하게 시간과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연비 그리고 효율이 더 높은 방식으로 내 시간과 집중도를 끌어올릴 방법들을 회고해 나가면서 그리고 기록하면서 참고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4년 동안 배운 것이 앞으로 40년 동안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데 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집중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에포트를 투입하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을 얻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대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